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PK 3선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러한 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 당사자하고 직접 한번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주말 기자회견 그리고 어제까지 엄청나게 연락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받고 있는 메시지들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 사실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들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이 왔다. 예상보다 네. 훨씬 더 많이 긍정적 메시지를 주더라 이건데 지금 사실 제가 여쭤보니까 한국당 다른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사실 보여서서 이게 주말 기자회견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말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사실 저의 평소 생각을 전부 다 불출마 선언문에 다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단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치에 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누적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결정을 바로 하게 된 거는 한 지난 일주일 거치면서 좀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게 된 면이 있어서 다들 좀 의외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정도의 또 무슨 중요한 변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반지의 제왕의 그 절대 반지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권력이 참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 지역의 삼선 국회의원이고 사실은 아버님이 5선 의원 하셨던 분 아닙니까? 게다가 부산에서 엄청나게 부자로 또 게다가 정말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엄청난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 얘기를 할 만큼 이 권력의 무서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하셔서 저희 선친께서 정치에 계실 때 네.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현실 정치 권력의 그렇죠. 그 변화에 대해서 좀 관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집에 항상 제일 가까이 오시던 분들이 한 번은 저희 선생님께서는 낙선하시고 지구당 위원장을 갑자기 경질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안 오는데 어디 다른 데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예전부터 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나름 이런 권력의 이 유무에 무상함? 따라서 무상함이라기보다는 그 본인과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좀 유심히 관찰할 기회들이 있어서 나름 저는 면역력을 가지고 할 생활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면역력 가지셨을 텐데 이 요즘에 이런 상황을 못 견디겠다 난 도저히 이렇게 지금 느끼신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면역이 강해도 이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관찰의 결과고 이제 그래서 저의 행동에 이렇게 그런 예방 접종을 제가 스스로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가 이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됐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친 얘기 아까 잠깐 하셨지만 그 선친이었던 김재진 의원도 그러셨고 김세연 의원도 그러시고 사실은 상당히 유하시고 또 합리적인 분이어서 보수가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그런 정말 참된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 한국당에서 못 견디고 우리 당 해체해야 된다. 당이 준비스럽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정말 더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을 담아서 선언을 했던 것이고요. 헌법의 명령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존속이 더 중요하다면 제가
그러니까 당을 더 우선시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뭐 제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신데요. 사실 어제 제가 인터뷰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저녁 8시쯤 넘어서 저희 YTN에 인터뷰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당 지도부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느냐 뭐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약간 좀 나의 진위가 왜곡돼서 발표된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기도 했는데 정확한 진위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20대 국회 모든 저희 당 의원들이 함께 불출마를 해서 역사적 책임을 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일을 하는 데서 지도부에 계신 두 분 대표님이 앞장을 서주시면 좋겠다. 불출마에 앞장 서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제안이었고요. 제가 현재 지도부 당직에서 물러나시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팩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불출마를 제안을 했던 것이 이것은 각자가 자기의 정치 생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저의 거취를 먼저 밝히고 제가 문제 제기를 좀 강한 수위로 한 것이고요. 판단은 각자가 하시리기 때문에 제가 누가 사퇴를 왜 안 하시느냐 네. 또는 이런 얘기를 요구한 적도 없고 불출마를 하시라 이렇게 제가 더 이상의 그 강요나 압박으로 비칠 부분은 저는 말씀드릴 것이었고요. 각자가 판단하시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근데 사실 좀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잘 문의아닙니다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얼핏 해석하기에는 당 지도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도 사실 해석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게 아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반응이 너무 쌀벌하게 돌아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건 아닙니까? 반응이 살벌한 거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 개의치 않는다. 그 네. 반응은 상당히 마음들이 상하실 수밖에 없고 네. 격앙된 반응은 예상을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만 각자의 정치 생명을 또 정치적인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을 강요 압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 당원들과 또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하고 호응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판단에 영향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각자가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두는 던져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것이 어떻게 잘 풀려나가는지는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자회견 하시면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걸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를 조롱하는 걸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만 12년째 당에 있습니다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초기만 해도 네. 외부에서 아주 비판적인 이런 여론이 일어날 때는 어떤 감각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이 작동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민심이 그대로 여과되지 않고 당 지도부나 당시는 여당이었으니까 청와대로까지 이어졌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초기를 지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좀 마비된달까 더 이상 그런 어떤 살아있는 느낌이 점점 덜 들기 시작했는데 탄핵 사태 이후에 특히 트라우마 현상을 겪어서 그런지 네. 좀 이런 외부 민심과 즉 아주 열렬히 그 보수 정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들 목소리는 잘 들어오는데 네. 그 경계를 조금 벗어나서 좀 중도 쪽에 가까이 계시는 중도 보수부터 중도 쪽 이야기는 거의 그다음부터 차단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이고 조금 보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의 의견은 점점 목소리가 나가지를 못하더라 이런 마음 이런 걸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0-30%의 지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50%, 60% 지지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항상 중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읽으려는 노력 자체를 거의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극단적인 혹은 자극적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중도에 계신 분들의 얘기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현실 절감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 건가요? 뭐 기자회견에서는 광장 정치도 언급하셨는데.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그것이 워낙 여러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누적이 되어서 온 거고요. 네. 이거는 특별히 사례를 들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른바 소장파 의미가 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사실 활동하시는 동안에, 한국당이 조금 쇄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가장 주력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수 정당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념적으로 중도층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연령적으로는 2030 세대에서 공감을 쉽게 하고 저희에 대한 어떤 비호감을 거두고 지지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시대에 발맞춰가는 그런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드릴 어떤 여건들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조만간 이런 부분들을 선보일 기회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김세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난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사실 하시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 기자회견을 본 분들은 그러려면 여의도 연구원장직도 나가야지 너는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김 의원님께서 구상하시고 계시는 그런 종류의 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현재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 연구원장직을 도중에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보았는데, 네. 아마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천 관련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해갈 생각이고요. 연구원장직에 대해서는 제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직에 변현하는 바가 없습니다만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까지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의 참 그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다 악단같이 제가 하여튼 마지막 임기 마지막 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당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내가 타이타닉호에 있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신 건데.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연주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서 네. 영화에서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더 공정하고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장렬히 전사하겠다. 내 할 일은 하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김의원 의원의 의중을 저와 함께 따져봐야 된다. 김 의원은 예전에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복당파다. 그렇게 우리 당이 이상하다 그러면 복당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복당을 했으면 당의 그런 여러 가지 기조나 이런 거에 따랐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어떤 다른 종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을 지금 일부러 깔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모든 사안을 접할 때 음모론에 기초해서 보면은 항상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뭐 통합을 염두에 둔 어떤 그 다른 그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합과는 전혀 무관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이고요. 저는 통합은 지금처럼 하면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자체가 좀 맞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은 좀 저의 어떤 주장을 진정성을 너무 평화시키는 거다. 네,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통합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보수 신당이 나오고 그렇다면 거기서 또 새로운 역할을 맡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은 정계 은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선언문에 썼듯이 이제 현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새롭게 만약에 이제 공백 상태가 생긴다면 진공 상태가 되면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될 것인데 거기에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당이 생긴다고 한다면 혹은 그러면은 거기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아니면 신당이 생겨도 나는 안 갈 것이다. 지금 이 두 번째 제가 말한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는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대상에는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롭게 판을 깔아주는 게 맞다. 네, 그래서 그 정당을 주도하는 역할에 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나서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 특히 여당하고 야당이 이렇게까지 대립이 심화된 상황, 또 20대 국회가 정말 완벽하게 최악의 국회다 하는 얘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여당 포함해서요. 여당에 대해서도 듣기 쓴마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인 극단적인 대립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안타깝다. 예. 네, 그런데 뭐 정치라는 것이 원래 이 사회 갈등의 최종 배설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세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